서영교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이현주가 될까 걱정했던 과방위원장 자리에는 송기현 의원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죠. 일단 이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위원장만큼 중요한 자리가 어디죠? 상임위 간사입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를 구성하는 위원들도 중요합니다. 법사위원장 혼자 잘한다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 간사는 각 당의 상임위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위원장은 회의 전체를 대표하고 진행하는 사람, 그리고 간사는 상임위 안에서 입장, 전략, 일정, 쟁점 이런 걸 조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은 당대표, 간사는 원내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그리고 김명기가 원내대표일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청래 당대표를 흔들던 최고위원들,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을 생각하시면 간사 위원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됐을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 간사 명단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사위 간사는 김승원이 추천됐고, 과방위 간사로는 한준호가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우 걱정입니다. 우선 법사위 김승원 간사는 누군가요? 김용남의 절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절친인 것만 문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김승원은 이번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경기도당의 만행, 기억 안 나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현주가 해당 행위를 의논할 때 기억하십니까? 조국 후보를 응원하는 당원들이 많았습니다. 차마 코어 지지층들은 차명 대부업 의혹을 비롯한 수많은 의혹을 가진 사람을 밀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평택을은 민주당의 규칙 사유로 보궐 자리가 생긴 거였습니다. 보통 규칙 사유가 생긴 거라면 그 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게 관리였습니다. 조국 후보가 이 당시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로 부랴부랴 김용남이 평택을로 출마를 한 겁니다. 이걸 밀어준 사람? 누군지 뻔하죠? 그래서 이 당시 이현주는 김용남을 밀어주면서 민주당 소속이면서 김용남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는 해당 행위라고 떠들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당대표 면전에서 당대표를 비난하고 돈봉투 뿌리다가 걸려서 제명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를 위협했던 사람을 밀어주던 게 이현주입니다. 존재가 그냥 해당 행위였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현주는 이 당시 이 글을 올리면서 중앙당과 경기도당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행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승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경기도당은 이현주보다 더 나갔습니다. 당원들의 비판을 무시한 채 이 비판을 하는 당원들을 향해 반민주적 행위이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명백한 해당 행위다, 제보를 접수받아 그 배후와 조직적 개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당의 위원장이 김승원이었다는 겁니다. 경기도당 공식 논평으로 나온 자료였습니다. 위원장 승인 없이 이 공식 논평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 논평은 삭제됐습니다. 하필 김용남은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론자입니다. 간사 자리는 상임위의 실무를 논하고 국힘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과방위원장은 송기현 의원이 추천됐지만 과방위 간사로는 누가 추천된 줄 아십니까? 한준호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한준호는 기본적으로 뉴스공장과 매블쇼 같은 방송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비판 목소리도 여러 번 냈고 매블쇼와 뉴스공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을 당시 한준호 입장에선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국회 표결 불참과 관련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리고 유시민 작가, ABC 이론이 나왔을 당시, 본인 라이브 방송을 켜서 낚시나 다녀라라고 조롱했을 당시 이 관련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이 당시 한준호는 상대방의 발언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비난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당시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올까요? 한편으로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해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나름 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안 물어보면 또 내가 또 욕먹는다고. 예. 근데 이거는 뭐 사과한 것도 제가 뭐 봤으니까. 물어보실 질문이 뭔지 아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거 뭐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는 게 편파야. 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그 법안들, 뭐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중수청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게 조금 뭐 알려지면서 뭐 사과를 하는 것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표결에 같아서.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본회의 참석을 했고 투표를 못 했습니다. 투표를 못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뭐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이거는 정중하게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재래식 언론과 용역 스피커를 쳐내야 하는데 정작 재래식 언론이 열심히 뛰어졌던 사람이 과방위 간사라고 하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하고 실제 어떤 법안이 나오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하기 정말 힘든다는 말, 이제는 실감이 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당대표와 지도부마저 제대로 선출하지 못한다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 진보는 힘들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